선생님 안녕하세요. 교사가 행복한 체육 수업 박재성입니다. 오늘은 5학년 어린이들과 함께 필드 경쟁 반야구형 게임을 해봤습니다. 네, 시합에서 중요한 거는 게임을 이기기 위한 전략이죠. 전략에는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걸 보니까 공격 전략, 그 다음에 수비 전략 이렇게 두 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요거 영상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제가 수업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학급 반대항 시합을 했어요. 어, 학급 대 학급 대항으로 그냥 공수를 하면 너무 인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거 좀 설명드릴게요. 자, A반에 남자, 여자 이렇게 있을 겁니다. A반 남자, 여자, B반 남자, 여자가 있는데 A반 남학생을 이렇게 반으로 나누라고 했어요. 아이들끼리. 그리고 잘하는 어린이들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골고루 섞으라고 했어요. 네, 설명을 했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학생도 반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B반도 마찬가지로 남학생 절반, 여학생 절반 나누어라. 그래서 이쪽 절반과 이쪽 절반을 A1팀, 팀 이름은 따로 지었겠죠. 그 다음에 이쪽 남자 절반과 이쪽 절반을 A2팀, 그 다음에 B반의 이쪽 남자, 이쪽 여자 절반을 B1팀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B반의 남자 절반, 요거를 절반, 여자 절반을 B2팀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한 후에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이렇게 네 팀이잖아요. 네 팀인데 그냥 시합을 하면 이거 완전 어렵습니다. 뭐 해야 될까요? 네. 뭐 해야 되냐면, 조끼를 입히셔야 돼요. 조끼를 안 입히고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어느 학생이 어느 팀인지 저도 까먹지만 애들도 까먹더라고요. 그리고 은근슬쩍 우리 반의 다른 팀의 경기에 가서 경기를 하게 되면 또 아이들 간의 시시비비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 선생님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조끼를 반드시 입히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각 팀에 조끼를 입혔습니다. 뭐 A1 팀은 예를 들면 빨강, 여기는 파랑, 여기는 뭐 흰색, 여기는 주황색 이런 식으로 조끼를 입혔습니다. 그 다음 경기 운영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일단은 이렇게 했어요. 1회에는 A1 팀과 B1 팀이 시합을 했는데 여기가 초공격, 여기가 수비. 1회 초에 A1이 공격, B1이 수비겠죠. 그 다음에 1회 말에는 B1이 말공격, 그 다음에 A1이 수비. 그 다음에 2회에는 뭐 이렇게 되죠. B2가 초공격, 그 다음에 A2가 말공격 이렇게 했어요. 2회 초는 B2가 공격, A2가 수비. 2회 말에는 A2가 공격, B2가 수비. 저는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1회 할 동안 A2, B2 팀이 너무 오래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회 초에 A1 공격, B1 수비. 다음 1회 말에는 B2 공격, A2 수비. 이렇게. 그 다음에 2회 초에는 B1 공격, A1 수비. 2회 말에는 A2 공격, B2 수비.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경기 운영하는 방법은 선생님께서 재량껏 잘 조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아이들 준비 운동 하고 나서 아이들에게 이제 수업 관점을 좀 제시한다고 했죠. 예, 관점과 공수 요령을 좀 제시했어요. 관점은 친구야, 나도 실수해. 괜찮아. 요거를 제시했어요. 발야구 할 때 아이들 공 자주 놓치잖아요. 잘 못 잡거나
공 날라오는 공 잘 못 잡잖아요. 그럼 아이들 막 비난합니다. 그래서 이걸 되게 강조했어요. 친구야, 괜찮아. 나도 실수해. 요거를 강조했고요. 그 다음 공수 요령은 여기 있는 네 가지. 공을 잘 잡는 사람을 수비할 때 우리 편이 공을 멀리 찬 경우 1, 2, 3루수 수비는 베이스를 항상 밟고 있어야 될까? 수비 시 투수가 공을 굴리기 전 나는 요거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할게요. 요거를 수업 전에 시합 전에 좀 교육을 했습니다. 예, 선생님 경기장 설치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 선생님이 행복하실 수 있고 학생이 즐거울 수가 있어요. 이 경기장 설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둘 다 불행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잘 설계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영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선생님 첫 번째는 발야구 파울 표시 선인데요. 이거를 접시콘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바람직하지 않은지 영상 볼게요. 발야구 파울 표시선인데요. 이 파울선을 이 접시콘으로 하는 것보다 이런 원마커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를 파울선을 원마커로 하면은 이게 찬 공이 맞고서 공도 튀고 이것도 막 뒤집어지고 좋지 않더라고요. 그럼 파울선도 엉망이 되고 그래서 파울선은 이런 접시콘보다는 이런 원마커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접시콘 이렇게 뒤집어지면 막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면 또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그것도 다시 정리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원마커 이용해서 파울 표시하면은 전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예, 선생님, 경제활동 점수가 나는 경기에서 선생님 점수 가끔 까먹은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에이, 선생님 뭐에 이렇게 핀잔 받은 적 있지 않나요? 저는 있거든요. 그리고 발야구 할 때 아웃 카운트를 제가 까먹어가지고 아이들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자, 그걸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한번 볼게요. 이 점수판인데요. 점수가 나는 경기는 점수판이 있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아이들이 점수를 보면 더 열심히 집중해서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선생님이 점수를 까먹지 않으세요. 점수 까먹으면 아이들한테 신뢰를 잃으시잖아요. 그래서 점수가 나는 경기는 점수판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건 뭐냐, 제가 가끔 발야구 할 때 이게 원아웃인지 투아웃인지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 아웃 표시, 아웃됐을 때 이렇게 올리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직접 올리셔도 되는데 아이들 잘만 교육하면 아웃됐을 때 여기 와서 접시콘을 들고 올려놔라,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선생님이 직접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점수와 아웃 카운트를 선생님께서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수업에서 보면 점수는 아이들이 잘 올려요. 홈베이스 밟고서 잘 올립니다. 안 올리면 점수 인정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웃 카운트 표시는 아이들이 깜빡하고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웃 카운트 표시는 그냥 선생님이 올리시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볼수록 아이들이 자주 까먹습니다. 아웃 카운트 올리는 건. 예, 실제 야구 경기에서도 보면 다음 타자는 어떤 일정한 지역에서 배트를 휘두르며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 타자. 그런데 이제 우리 발야구에서도 그 다음 타자 대기 구역을 해놓는 게 좋은 게 경기가 빨리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볼게요. 이 학교는 이렇게 운동장 옆에 스탠드가 있습니다. 3층으로 된. 그래서 발야구 할 때는 여기 쭉 앉혀요. 타순대로. 그리고 타자가 나가면 그 다음 타자가 또 빨리 나와야 경기가 빨리빨리 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마침 네모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다음 타자 대기 구역이다 라고 해서 앞 타자가 1루로 진출하거나 아웃되면 다음 타자가 여기서 빨리 와서 다음 타순을 준비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가 1루 가면 자동으로 저쪽에 있는 어린이가 이쪽으로 다음 타자가 오게 되겠죠. 요거 요렇게 하면은 빨리빨리 잘 진행될 수 있어요. 뭐
이게 없으니까 없을 때는 막 나와라 선생님이 막 불러요. 야 다음 누구야 나와.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타자 대기 구역 요거 있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실제 야구 시합에서도 그 팀 선수들이 공격 시에 이렇게 다 앉아 있잖아요. 또는 뭐 서 있기도 하고. 하지만 그 선수들이 막 경기장을 돌아다니진 않잖아요. 실제 야구 경기에서도. 저도 아이들이, 공격팀 아이들이 막 그 경기장에 막 돌아다니는 게 싫더라고요. 앉아 있길 바라는데, 저는 좀 자본주의적으로 접근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타순대로 앉아 있어라. 그리고 옛날에는 일어서면 아웃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좀 너무 엄격한 것 같아서 일어서서 응원하는 건 좋지만 그 자리를 벗어나서 돌아다니면 아웃이다. 라고 했더니 안 돌아다닙니다. 이따 나옵니다, 영상. 한번 볼게요. 저는 반야구 할 때 아이들이 공격팀 아이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실제 야구에서도 공격팀이 필드에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스탠드에 앉힙니다. 타순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연암 순으로 앉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웃이 돼서 들어왔을 때 1번 타자가 맨 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리로 와서 앉아라. 그 다음 3번 타자가 아웃됐어요. 그럼 자기 자리로 와서 앉는 거예요. 이게 끝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리에 앉아야 그 다음 타순이 헷갈리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학생들이 일어서서 일어서는 것까지는 허용하고 여기서 이제 그 대기석에서 벗어나면 한 명당 원아웃 처리했습니다. 두 명이면 투아웃. 그러면은 아이들이 일어서서 응원하는 건 좋은데 돌아다니진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건 아주 사소한 건데 홈베이스 위치에 대해서 좀 영상 보시겠습니다. 홈베이스인데 홈베이스를 여기서 좀 떨어뜨려 놓은 이유가 뭘까요? 이 홈베이스를 만약에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놓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아이들이 공을 차기가 불편하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공이 튀더라고요. 공이 이렇게 와서 그래서 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공을 차기 어렵겠죠. 그래서 홈베이스는 원래 홈보다는 좀 뒤에다, 반야구 특성상 공이 바닥에 굴러오잖아요. 그래서 좀 뒤에다 둡니다. 그리고 체육에서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잖아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1루 베이스인데 베이스가 두 개 있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는 수비용, 하나는 공격용, 타자용입니다. 예, 2루도 마찬가지로 주자용, 공격용, 그 다음에 하나는 수비용. 이렇게 두 개를 둬서 충돌을 방지했습니다. 3루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놨습니다. 제가 이제 우연히 다른 선생님의 반야구 시합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 홈에서 1루 베이스까지의 거리가 너무 짧아서, 그러니까 루간 거리가 너무 짧아서 아웃이 되기가 어려워요. 루간 거리가 짧으면은 공격하는 입장에서 빨리 도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큰 공을 잡고 큰 공을 던지는 것, 큰 공은 속도가 느려요. 야구공은 공이 작으니까 던지면 빠른데 큰 공은 느립니다. 그래서 아웃이 좀 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반야구에 익숙해지면 루간 거리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좀 볼게요. 예, 학생들이 반야구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면 1루와 2루, 3루, 홈 이 루간 거리를 좀 늘리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선생님께서는 루간 거리가 너무 짧으니까 그러니까 아웃이 안 돼요. 아웃이 안 돼요. 너무 짧으니까 타자가 다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아이들이 익숙해지면 요 거리를 좀 늘리는데 꽤 길죠? 제 걸음이 이렇게 보폭이 크지 않은데 20걸음 정도 합니다. 한 17m, 18m, 한 16에서 17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공격팀이 너무 쉽게 득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실제 시합에서 운영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타자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타자 준비. 그 다음에 대기석에서 일어서는 건 되는데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이들 잘 앉아 있죠? 제가 루간 사이 거리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안타가 났을 때 너무 쉽게 그 진루하는 거를 좀 방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비한테 좀 좋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1루에 주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가 타자인데 안타를 치거든요. 1루에 주자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뛰어! 예, 루간 사이가 쓰리업! 예, 제가 말하다가 끊겼는데 루간 사이가 기니까 1루 주자가 와도 이 수비수들이 아웃시킬 여유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루간 사이 거리가 짧으면 거의 세이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루간 사이의 거리를 좀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경기장 설치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공수 요령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외야 수비의 중요성인데요. 요거 한번 영상 보고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보면 빨간색 조끼팀이 공격이고요. 주황색 조끼팀이 수비인데 이 주황색 팀 보면 여기 2루 수비수 있죠. 근데 외야에는 없어요. 외야에 없습니다. 근데 이 어린이가 공을 되게 길게 차요. 외야에 수비수가 없으니까 생기는 문제점 한번 볼게요. 이 어린이와 이 어린이들 너무 내야 쪽으로 치우쳐 있죠. 이 어린이는 외야 쪽에 좀 잘 있네요. 자, 외야 수비수가 필요하다라는 거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외야를 넘겼죠. 공이 날아갔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쫓아갑니다. 그래서 2루타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수비가 미리 외야 수비수가 있었다 하면은 공을 빨리 잡고 1루타에 그치게 할 수 있었어요. 2루타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수비수가 없었기 때문에 2루타가 되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뛰어! 그 다음에 지금 얘가 이제 자기가 2루타 쳤는데도 1루에 있다가 나중에야 이제 2루로 갔는데 요 어린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공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딴 데를 보고 있나요? 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딴 데를 보고 있죠. 그래서 세이브이 되는 거 한번 볼게요. 예, 만약에 이제 저 공에 집중하고 있었으면은 공 잡았으면 아웃됐을 텐데 세이브이 됐어요. 다시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외야 안타가 났죠. 수비수가 없어서 뛰어! 2루타가 됩니다. 자, 요 어린이 또 멍 때리고 있어서 공을 못 잡았어요. 자, 이것도 외야 수비의 중요성인데요. 여기 연두팀은 나름 외야 수비수가 좀 있었는데, 한번 볼게요. 그리고 득점 시에, 여기 3루에 이제 2, 3루에 주자가 있었을 텐데, 득점 시에 점수 자기가 넘기는 것도 볼게요. 엄청 길게 쳤어요. 자, 만약에 여기에 미리 외야 수비수가 있었으면은 2루타가 안 될 가능성도 있었죠. 근데 외야 수비수가 조금 더 멀리 있었어야 되는데 좀 안쪽에 있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선생님, 요 어린이 1루 베이스 밟지 않은 거 보셨나요? 저도 못 봤어요. 시합 때 촬영하느라고. 다시 한번 보세요. 베이스 밟지 않으면 아웃, 단호하게 아웃 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습관이 듭니다. 자, 요 어린이 베이스 안 밟는 거 한번 봐보세요. 네, 안 밟았죠? 원래는 아웃 시켰어야 되는데 제가 놓쳤어요. 자, 이제 3루에 있던 어린이가 들어와서 점수를 올립니다. 그리고 여기 대기하고 있던 다음 타자가 이제 타순으로 들어가요. 네. 예, 이번에도 외야 수비의 중요성 한번 볼게요. 외야 수비가 있는 게 꼭 필요해요. 자, 여기 보면은 외야수가 이 친구가 있는데, 여기에도 외야 수비수가 있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요런데 좀 여기 멀리. 자, 한번 볼게요.
예, 외야 수비수가 있었으면 아웃시킬 수도 있는, 직접 잡아서 아웃시킬 수도 있는 거죠. 예, 그 다음 실제 수업 영상에서 영상으로 담지 못해서 이걸로 좀 설명드릴게요. 제가 아이들한테 강조한 게 1루 수비수, 2루 수비수, 3루 수비수는 베이스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아니다, 그걸 좀 설명했어요. 예, 아니다죠. 예, 약간 띄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수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을 굴렸을 때 이 아이가 뻥 차면 요렇게도 굴러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뻥 찼는데 이렇게 굴러가서 얘가 잡고 잡은 채로 공을 잡은 채로 베이스 밟으면 아웃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1루 수비수가 1루 수비수가 요 베이스에 붙어 있다. 이렇게. 근데 공을 굴렸어요. 이어리가 뻥 찼는데 요렇게 여기 이제 파울선 넘어가 가지고 요렇게 굴러갔어요. 그럼 못 잡잖아요. 못 잡으면 안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비를 하고 있다가 베이스를 밟지 않고 수비하고 있다가 자기한테 공이 안 오면 빨리 잽싸게 1루로 가서 받을 준비하면 되죠. 예를 들면 공을 굴렸어요. 뻥 찼는데 이쪽으로 날아갔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팅팅 일로 갔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다가 빨리 돌아가서 베이스 밟고 잡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가 잡으면 얘는 뛰어가겠죠. 근데 이 어린이가 던지면 아웃시키겠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1루수, 2루수, 3루수도 베이스를 밟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수비 띄어져 있어야 돼요. 여기에 2루 주자가 있고 1루 주자가 있어도 예를 들어서 요 3루 수비수는 베이스를 밟고 받을 준비를 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 있어도 돼요. 왜냐면 공을 얘가 굴렸어요. 근데 뻥 찼는데 이렇게 여기 파울선 넘어가서 이렇게 굴러갔어요. 그럼 얘가 잡을 수 있죠. 잡은 상태에서 얘가 여기 가서 베이스 밟으면 2루 주자 아웃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3루 수비수가 여기서 그냥 밟고 2루에 주자가 있으니까 내가 받을 준비하고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지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 투수가 공을 굴렸는데 뻥 찼는데 이렇게 붕 날라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타가 돼요. 그러면은 점수가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미리 여기서 준비하고 있다가 찼는데 나한테 오면 내가 잡아서 아웃시키면 되고 만약에 찼는데 나한테 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팅팅 요렇게 갔어요. 요렇게. 그럼 난 이 3루 수비수는 어떻게 하면 돼? 빨리 3루 베이스로 쪽으로 가서 밟고 받을 준비하면 되죠. 그럼 얘가 잡고서 던져주면 아웃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수비할 때는 미리 좀 잡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공이 와서 그때 숙이면 늦어요. 자, 요 어린이, 여기 있는 어린이 한번 잘 보세요. 수비할 때 어떻게 하는지. 공이 와서 숙이면 안 돼요. 와서 숙이면 늦어서 공이 튕겨져 나가요. 미리 숙여서 잡을 준비해야 돼요. 한번 더 볼게요. 예, 공이 자기한테 도착할 때 숙였어요. 그러면 늦어요. 더 미리 일찍 숙여야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오니까 숙여요. 이렇게 됩니다. 미리 숙여야 돼요. 그 다음에 수비수들은 공을 잡으면 내가 어디로 던질지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타자가 어디에 있나 미리 파악하고 공 잡으면 어디로 던질지 생각해야 돼요. 지금 주자가 2루에 있어요. 공 잡으면 어디로 던져야 될까요? 예, 위치마다 다른데 만약에 이어린이가 잡았어요. 그럼 어디로 던져야 돼요? 3루로 던져야 되겠죠. 만약에 근데 이어린이가 잡았어요. 이어린이가 잡았으면 어디로 던져야 돼요? 예, 2루로 던지면 소용없죠. 왜냐면 여기에 주자가 없으니까 1루에 주자가 없으니까 어디로 던져야 돼? 1루로 던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리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주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어린 여기 잡았어요. 당연히 어디로 던져야 돼? 3루나 2루로 던져야지. 만약에 1루로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멀어서 그리고 공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한 쪽에 내가 빨리 아웃시킨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상대팀 주자가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하고 투수가 공을 굴릴 때
내가 공을 잡으면 어디로 던질지 미리 생각해야 된다. 자,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1루에 주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타자가 2루타를 찹니다. 그러면은 1루에 있는 주자는 2루타일 것 같다 하면 몇 루까지 뛰어야 돼요? 1루에 있는 주자는 2루타일 것 같으면 3루까지 뛰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루에 있는 주자가 무조건 2루에 멈춰요. 그래서 둘 다 아웃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예, 이렇게 둘이 같이 있어서 아웃되죠. 그러니까 미리 생각해야 돼요. 2루타일 것 같으면 내가 3루까지 뛴다. 이렇게 미리 공격할 때도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를 보면 지금 투아웃이에요. 투아웃인데 주자는 1루와 3루에 있어요. 투아웃에 주자 1루, 3루에 있는데 얘가 공을 굴렸어요. 뻥 찼는데 이렇게 가서 여기 맞고 튀겼어요. 그럼 이 3루에 물론 1루에 이 타자는 뛰어야겠죠. 1루 뛰어야 되고 얘도 당연히 1루 뛰어야 돼요. 그러면 요 3루에 있는 사람은 뛰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뛰지 말아야 되죠. 왜냐면 들어가다가 이 아이가 공을 던져서 홈에 먼저 도착하면 아웃되잖아요. 왜 안 뛰어도 될까요? 여기에 주자가 없잖아요. 요렇게 있었잖아요. 요렇게 있었어요. 2루에 주자가 없었기 때문에 나한테 오지 않아. 안 뛰어도 돼요. 불리하면. 그런데 만약에 공이 뻥 찼는데 이렇게 갔어. 그러면 당연히 뛰어야 되겠죠. 타자는 1루로 가고 여기는 2루로 가고 그 다음에 3루 주자는 홈으로 와야 되겠죠. 아웃시키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내가 3루에 있는데 공이 이렇게 앞에 떨어졌다. 잡았다. 그러면 안 뛰어도 되죠. 2루에 주자가 없으니까. 이것도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수가 공을 굴리기 전에 뛸지 안 뛸지, 뛰어도 되는지 안 뛰어도 되는지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수비도 내가 공을 잡으면 어디로 던질지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요. 지금 요 상황이 그 주자 2루 3루, 공격팀의 2루 3루에 주자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아이가 안타를 치는데 바로 요 앞에 떨어져요. 그래서 투수가 공을 잡게 돼요. 그런데 이 투수가 실수를 합니다. 이럴 때 1루로 공을 던져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 같으면 안 던져요. 왜냐하면 공을 1루로 던지는 순간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뛰지 말라고 해요. 3루 주자한테 뛰지 말라고. 왜냐하면 얘가 공을 잡고 홈으로 던지면 아웃되니까. 그런데 얘가 1루로 공을 던지기 때문에 3루 주자 보고 뛰라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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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아니 뛰지 마.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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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예, 3루 주자 지금 홈으로 들어왔죠. 근데 얘가 잡자마자 홈으로 들어왔으면 아웃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걸 보고 던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실수는 어때요? 누구나 다 실수하니까 괜찮아라고 하는 게 좋겠죠. 근데 하지만 경기에 집중하지 않고 실수하는 게 아니라 멍 때리고 있어요. 집중하지 않고 멍 때리는 거. 이거는 하면 안 되겠죠. 자, 멍 때리는 거 한번 볼게요. 지금 1루에 주자가 있어요. 1루에 지금 요 아이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주머니에 손 넣고 있어요. 그리고 딴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안 뛰고 있죠? 이제 뜁니다, 이제. 그래도 다행히 수비 실수로 2루까지 가요. 요 어린이, 흰 어린이. 우리 편이 찼으면 뛰어야죠.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다행히 3루 쪽으로 공을 던졌기 때문에 이 아이는 살아나갈 수 있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안 뛰고 있어요. 또 주머니에 손 놓고 뛰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해야죠. 오늘 5학년 어린이들과 반야구 시합 반대항으로 해봤는데, 공격 전략, 수비 전략을 생각하면서, 공격 전략과 수비 전략을 생각하면서 시합을 할 것을 요구했어요. 이런 식으로 수업 초반에 관점 제시하고 나서
공을 잘 잡는 사람은 수비할 때 어디 있어야 될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일루수요, 외야수요, 대답 잘했어요. 그런데 실제에선 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선생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물론 저처럼 수업 전에 이렇게 가르쳐 줄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꾸준히가 더 중요합니다. 예, 공을 잘 잡는 사람은 수비할 때 외야수, 그리고 누구나 다 거쳐가는 일루수에서 수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편이 공을 멀리 찬 경우 공격 전략이죠. 눈치껏 2루타 같으면 2루까지 진출해야 되죠. 1루 주자는 3루까지, 2루 주자는 홈까지 눈치 있게 생각하면서 플레이에 참여해야 된다. 그 다음에 1루, 2루, 3루수 수비수는 베이스를 항상 밟고 있어야 할까? 밟고 있지 않아도 된다. 라고 엄청나게 강조하고 시합 중에 간간히 얘기했는데도 우리 초딩 어린이들은 이 베이스를 너무너무 사랑하더라고요. 꽉 밟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꾸준히 해야 아이들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다음, 수비 시 투수가 공을 굴리기 전 나는 뭐 하고 있어야 된다?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수비는 내가 공을 잡으면 어디로 던질지 생각해야 되고, 공격팀은 내가 어디까지 달려야 되는지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업 전에 요 네 가지를 아이들에게 요령을 좀 이렇게 문답법식으로 좀 안내를 했었습니다. 예, 선생님 아주 긴 시간 반야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요 부분, 요 부분, 예, 조끼 입히는 거, 그 다음에 경기장 설치하는 거. 요거를 어떻게 시스템을 설계하느냐, 준비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생님이 행복해지실 수도 있고 학생이 재미있을 수 있어요. 요 설계를 잘 못하시면 그만큼 힘들어지실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점 제시하는 거, 나도 실수해. 그래서 비난하지 않는 거, 공수 요령 처음에 안내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좀 소개해드린 게 공수 요령인데, 요 부분은 선생님께서도 좀 제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요거를 좀 이제 알고 배우셨잖아요. 이번 영상에서 배우시고 수업하실 때 요런 점을 시합 중에 강조하시면서 시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긴 시간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긴 시간 설명드리는 거 다 안 보실 것 같긴 한데 제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그래도 설명드리는 이유는 선생님께서 좀 이렇게 잘 아셔서 선생님께서 좀 이렇게 행복하게 편하게 체육 수업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땀 한 땀 다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예, 제 입장에서는 이제 다 봐주셨으면 좋겠지만 워낙 길어서 다 못 보실 것 같고요. 만약에 보신다면 제 목소리가 좀 느리기 때문에 1.5배속으로 좀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행복한 체육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